안녕하세요. 전 이번에 그 플레어스 커넥트에 우리가 만들고 있던 안드로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이 세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전시장을 다니시면서 그 데브박스를 만져보셨을 거예요. 지금 전시되고 있는 데브박스가 스탠다드 스크린이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인 플레이어스 커넥트가 지원하고 있는 그 폼팩터거든요. 오늘 그 말씀드릴 것 첫 번째가 윈도우 폴러시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윈도우 폴러시라는 게 이제 그 데브박스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됐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만드신 어플리케이션이 플레이어스 커넥트에 설치가 됐을 때 어떻게 실행이 되고 그 실행된 어플리케이션의 윈도우가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모바일에서 어플리케이션 만드셨을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게 포트레인 모드와 랜드스케이프 모드를 생각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플레이어스 커넥트에서는 풀스크린 모드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 포트레인 모드와 랜드스케이프 모드 같은 경우는 폰을 꺼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들고 있는 상태가 포트레인 모드고, 그다음에 얘를 눕혔을 때 이제 랜드스케이프 모드로 전환이 되는데요. 플레이어스 커넥트에서도 동일한 컨셉이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게 포트레인 모드로 실행된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실행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랜드스케이프 모드로 실행된 모습입니다. 약간 모바일과 다른 뷰가 여기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돌아다니시면서 데우박스 기기를 봤을 때 궁금하셨을 거예요. 왜 항상 왼쪽에는 차가 있는 저 뷰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맵이 오른쪽에 있는가?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옵션이라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차량에서는 차량의 현재 주행 상태라든지 아니면 차량의 현재 상태를 항상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이제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드라이빙 뷰가 왼쪽에 이렇게 항상 떠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만약에 차량에 실물 기기로 별도의 그 디스플레이가 있는 장비가 있어서 거기에 현재 차량의 드라이빙 상태라든지 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클러스터 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게 제외될 수도 있긴 한데, 플레이오스 커넥트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드라이빙 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드라이빙 뷰는 항상 실행되고 있고 항상 운전자에게 노출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화면에 하나의 앱 이상이 떠야 되기 때문에 플레이어스 커넥트는 스플릿 스크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포트레이트 뷰 같은 경우는 이 스탠다드 스크린에서는 그 스크린을 3개로 쪼개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드라이빙 뷰, 가운데 포트레이트 뷰로 실행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오른쪽에 내비게이션 뷰가 있고요. 랜드스케이프 모드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2개의 슬롯을 차지한 채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게 됩니다. 또 다른 폼팩터로 저희가 와이드 스크린이 있습니다. 와이드 스크린은 전체 스크린이 앞에 있던 스탠다드 스크린보다 약간 넓게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앱을 개발하실 때 보면 우리가 만든 앱이 실행되는 그 폼팩터가 화면이 커진다고 하면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앱이 좀 더 크게 좀 더 많이 보여질 거라고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플레이어스 커넥트에서는 한 화면에 더 많은 앱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와이드 스크린에서는 가장 왼쪽에 드라이빙 뷰는 항상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샘플 앱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포트레이트 뷰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내비게이션 뷰가 랜드스케이프 모드로 실행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면 지금 떠 있는 저 포트레이트 뷰의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새로운 앱이 그 사이에 뜨게 됩니다. 총 4개의 어플리케이션이 한 번에 실행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이 랜드스케이프 모드 전환됐을 때 자연스럽게 내비게이션이 포트레이트 뷰로 전환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포트레이트 뷰와 랜드스케이프 모드가 실제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그 샘플 비디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드라이빙 뷰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그 위치도 운전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차에 탔을 때 왼쪽에 타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빙 뷰가 왼쪽에 있고, 만약에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으면 드라이빙 뷰는 오른쪽에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도 그 드라이빙 뷰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옆에 실행될 수 있습니다. 랜드스케이프 모드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실제 실행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내비게이션이 랜드스케이프로 있었지만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랜드스케이프 모드로 실행이 되면서 내비게이션이 있던 영역을 이제 스위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그 스크린 그 비디오 같은 경우는 데브박스를 직접 만져보셨으면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포트랩 뷰와 랜드스케이프를. 네. 그다음에 이제 풀스크린 모드인데요. 풀스크린 모드는 약간 모바일에는 없는 개념이긴 한데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레이어스 커넥트, 특히 차량용에서는 드라이빙 뷰가 항상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풀스크린 모드라는 것이 특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풀스크린 모드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면 먼저 포트레이 뷰로 실행이 되고 이제 전체 화면을 차지하게 되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모순이 있는 게 그러면 드라이빙 뷰가 가려졌는데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특정 조건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풀스크린 모드로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상세한 이 뒤에 가서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나는 풀스크린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코드를 많이 수정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이제 걱정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지금 딱 보시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에다가 어플리케이션 카테고리로 이미지, 비디오, 게임이라고 적어주시면 풀스크린 모드로 이제 전환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저런 어플리케이션 카테고리 지정하기 애매한 브라우저 같은 경우, 만약에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고 있으면 밑에 액티비티 인텐트 카테고리로 앱 브라우저를 적어 주시게 되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브라우저로 인식이 되겠죠. 그리고 걔가 실행이 될 때는 풀스크린 모드로 자연스럽게 이제 전환하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디스플레이 호환성 모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호환성 모드는 모바일에서는 사실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가 있냐면 모바일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위치로 기기를 옮겨서 화면을 보고 버튼을 클릭한다든지 텍스트를 읽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차량에 탑승을 딱 하면 운전석에 딱 앉아요. 그리고 안전벨트를 매죠. 전 자리에 고정이 되고 저와 거리가 좀 떨어진 곳에 이제 IVI 기기가 화면이 터치 스크린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기와 나와의 거리가 모바일에서와는 달라져요.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거리가 멀어지면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게 됩니다. 그 문제를, 사용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호환성 모드라는 것이 사용되게 됩니다. 지금 왼쪽 상단에 있는 스크린샷을 보시면 디스플레이 호환성 모드가 적용되지 않은 우리 일반적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된 예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작죠, 지금 보기에도. 근데 이제 만약에 디스플레이 호환성 모드를 적용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글자 크기나 UI 컴포넌트가 조금 더 커지게 됩니다. 거리로 인해서 사용성이 떨어진 것을 그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의 DPI 세팅 값을 이용해서 스케일 업함으로 해서 그 사용성을 보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동일하게 어플리케이션의 UI를 막 새로 디자인하거나 뭔가 막 수정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의 디스플레이 컴퓨터빌리티 모드를 true로 해주시면 적용이 됩니다. 물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때 이런 DPI가 달라지는 경우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처음 UI 설계를 잘 해주시면 무난하게 문제없이 이 모드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드라이버 디스트랙션, 운전자 주의 분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이 모바일이나 뭐 태블릿, 핸드헬드 디바이스와 다른 점은 운전 중인 드라이버가 사용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차를 타다 보면 항상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운전 중에 핸드폰 쓰지 마세요. 운전 중에 핸드폰 쓰면 벌금 내잖아요. 동일하게 플레이어스 커넥트에서도 어플리케이션은 운전 중에 이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약이 있습니다. 어떻게 동작을 하게 되냐면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상태를 주차 상태, 그리고 정차 상태, 이동 중인 상태로 구분하게 됩니다. 차량이 주차, 정차, 이동 중인 상태는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에 있는 비이클 할이라는 걸 통해서 이 세 개의 프로퍼티를 읽어오게 되는데요. 속도, 그리고 기어, 브레이크, 이 세 개의 프로퍼티를 읽어오게 됩니다. 이 세 개의 프로퍼티는 차량 내에 있는 다양한 제어기들로부터 IVI OS에 있는 저희 플레이어스 커넥트에 있는 비이클 할과 연동이 돼서 그 정보들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카 드라이빙 스테이트 서비스라는 애가 이제 그 세 개의 정보를 가지고 주차 상태에 있는지, 파킹 모드에 있는지, 아니면 드라이브 모드에 있지만 기어가 드라이브에 있지만 속도가 0인지, 아니면 드라이브 모드에 있는데 속도가 실제 있는지, 이동 중인지, 이 세 개의 상태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판단된 이 세 개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카 UX 리스트릭션 매니저 서비스가 어플리케이션이 주행 중에 실행이 됐을 때 어떤 제약 조건들을
맞춰줘야 되는지 그 제약 조건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영상을 재생하면 안 됩니다. 또는 텍스트의 길이가 얼마 이하여야 됩니다. 다이얼 패드가 뜨면 안 됩니다. 이런 제약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있는 카 UX 리스트릭션 서비스가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알겠는데 그럼 내 어플리케이션이 차량에서 실행이 됐을 때 대체 어떻게 되는 건데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제목에서 있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이 강제 종료됩니다. 쓰지 말라는 거죠. 모바일처럼. 보면 이제 P 주차 상태에 있고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로 가면서 정차 상태가 되고 이 상태에서 속도가 붙으면서 어플리케이션 종료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행을 제한하는 거죠.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은 주행 중에 실행할 수 없어. 이런 제약 조건입니다. 보시면 주행 중에 지금 차량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속도가 36km/h로 되어 있고요. 주행 중인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려고 하면 하단에 포스트 파워를 띄면서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주행 보조 앱을 만들고 싶은데 실행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우리 앞에 얘기했던 UX 리스트릭션 이거 어떻게 적용하라는 거야? 어차피 뜨지도 않을 건데 이제 그게 궁금해지시잖아요. 그건 이제 뒤에 보시면 풀스크린도 하나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스크린 모드 앞에 풀스크린 모드를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어플리케이션이 풀스크린 모드로 떴을 때 이제 차량이 기어가 드라이브 상태가 되면 풀스크린 모드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속도가 붙으면 이 어플리케이션은 완전 종료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금증, 그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것도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다가 디스트랙션 옵티마이즈드라고 하고 true라고 값을 적어주시면 주행 중에도 어플리케이션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제 다만 이렇게 되면 앱마켓에 어플리케이션 등록을 했을 때 좀 더 까다롭게 심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규를 어기면 안 되니까요.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디스트랙션 옵티마이제이션을 쓰게 되시면 앞에 말씀드렸던 UX 리스트릭션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적용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 앞에 있던 그 플래그를 주시면 실행이 될 때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실행이 되어 있고 차가 주행 중인 상태로 가더라도 지금은 이제 정차 상태고 주행 중 상태가 종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행 중인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앱마켓 심사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나만 쓸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이제 카 UX 리스트릭션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물고 관련된 제약 사항들에 대한 구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더 이상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아닙니다. 이 안드로이드 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물게 되는 순간 모바일에선 빌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나는 이제부터 오토모티브 앱을 개발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앱 라이브러리 추가를 해주시고 이건 빌드 그레드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너를 추가하는데 이제 제가 수도 코드로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카 서비스라는 걸 가져와서 거기서 카 UX 리스트릭션 서비스 객체를 가져오고 그 리스트릭션 서비스에다가 리스너를 등록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리스너에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차량이 주행 중인 상태인지 정차인지 주차인지에 따라서 분기를 하실 수 있게 되고 주행 중인 상태에서는 어떤 리스트릭션이 액티베이트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그 제약 조건에 맞게끔 UI 구성을 바꾸시거나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심사에 통과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오토모티브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주행 중에도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는 플레어스 커넥트라는 것이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가 설치되어 있는 OS라면 그 기기라면 어디서든 실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플레어스 커넥트라는 것은 안드로이드 그 에코시스템에 잘 융화돼서 조화롭게 나가는 것이거든요.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드신 어플리케이션은 플레어스 커넥트에서도 되고 다른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를 탑재하고 있는 OEM 차량에서도 실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좀 밋밋하잖아요. 뭔가 좀 나의 어플리케이션에 차별화를 주고 싶으시잖아요. 그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이 플레어스 커넥트 오토모티브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바일 앱을 개발할 때 GMS라고 해서 푸시 노티피케이션, 페이먼트, 게임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플레어스 커넥트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해온 건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안드로이드 앱스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SK가 있는 거는 아까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어플리케이션
하지만 플레이어스 커넥트와 저희가 제공해 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서 좀 특화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다 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플레이어스 커넥트 SDK를 이용하셔서 플레이어스 커넥트 오토모티브 서비스와 연동을 하고 또는 저희가 제공하는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들 페이먼트, 푸시 노티피케이션, 그다음에 리모트 컨트롤도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또 SDK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특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스 커넥트 SDK에 대해서는 요 다음 세션에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때 주의 깊게 잘 들으시면서 많은 정보를 가져가셔서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특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러닝 온 플레이어스 커넥트라고 해서 사실 요 앞에 부스들 돌아보시면서 실행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많이 보셨죠. 플레이어스 커넥트에 실제로 상용 어플리케이션들이 설치가 되고 사용이 되고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보여드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보시면 이제 마음이 막 이제 동하잖아요. '나도 저거 만들고 싶은데 저렇게 만들 수 있는 거네.' 막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바람을 넣어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잠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스킵을 하면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게 이제 엑스박스 MS 마이크로소프트 부스에 가시면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엑스박스에 실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엑스박스 런처죠. 이게 게임 동영상 같은 거 보여주고 스크롤 쭉 되면서 네, 브라우징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노보라는 앱이 설치될 건데요. 지금은 앱트레이에 밑에 요걸 앱트레이가 하는데 여기에 노보라는 앱이 보이지 않거든요. 이제 설치가 되면서 나타나고 이 노보가 보이시죠? 이 노보 이 어플링이 설치가 되고 이제 이걸 실행하게 됩니다. 실행하면서 요것도 저 뒤에 부스에 보셨을 거예요. 이게 실행되고 있는 거 보셨을 거고 이게 쭉 실행이 되면서 약관하고 이런 식으로 네, 사용되는 거 보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내비게이션 어플인데요. 내비게이션 어플에 GPS를 모킹을 해서 현재 모킹한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내비게이션이 동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한다면 이제 디스트랙션 옵티마이즈를 적용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는 제약 사항들도 맞춰서 구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캄 라디오라고 해서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인데 라디오는 사실 주행 중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으시다. 그런 경우에도 그 디스트랙션 옵티마이즈를 적용하셔야 될 겁니다. 네. 이게 되고 네. 지금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실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그 다양한 차량 제어를 하게 되는데요. 예, 그런 영상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클 세팅 차량 설정 하는 화면이거든요.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실제 실행되는 화면 그리고 이건 이제 기어에 따라서 그 카메라가 동작하는 화면. 네, 이건 이제 HVAC 컨트롤러라고 해서 저희 에어컨이나 히터 그런 것들 제어하는 거고 풍향 이런 걸 좀 조작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다 앞에 가시면 대우박스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체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 제가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살짝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플레이어스 콘넥트에서 이런 게 된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 발표를 정리를 하고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모바일 앱을 차량용으로 확장하고 싶으신 개발자분들께 매우 유용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시간 관계상 질문은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국가별로 교통 법규가 달라서 운전 중 제약 사항이 다를 수 있는데요. 앱에서 국가별 교통 법규를 파악하고 제약 사항을 준비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네. 답변 여기 첫 부탁드립니다. 번째 올려주신 이 제약 사항에 대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국가에서 실행이 되고 어떤 제약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UX 리스트릭션 객체를 이용하시면 이 차량이 실제 동작하고 있는 주행 중인 상태에서 그 국가에 맞는 이제 제약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행 중에 어떤 제약을 해야 되는지가 동적으로 업데이트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해 놓고 있으면 그
이벤트 리스너를 통해서 어떤 리스트릭션을 적용해야 되는지가 바뀔 때마다 올 거예요, 그 정보가. 그럼 거기에 맞춰서 어플리케이션 구현도 이제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들려주신 성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